환경부는 지난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 지침 개편안을 행정 예고했는데요. 예고했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란 뜻은 아닙니다. 19일부터 25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실행되었던 지난 사례를 봤을 때 이번 19일 발표 내용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전기 승용, 전기 화물, 전기 승합으로 나뉘지만 가장 보급 대수가 많고 관심도가 높은 승용 전기차편의 보조금을 살펴보고 작년과 어떤 점이 다른지, 올해 전기차를 사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의 주요 핵심 사항은 크게 6가지인데요. 첫째로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작년 7만 5천 대에서 올해 16만 4천 대로 약 2.2배의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을 마련했기에 전기차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보급형 전기차를 육성한다는 것인데요.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각 구간별 작년 대비 500만 원 인하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기준액에 맞춰 차량 가격을 조정했던 작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핵심은 두 번째 핵심과 이어지는데요. 보급형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5,500만원 미만 전기차가 작년 대비 가격 인하 시 추가 보조금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는 항목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중반부에 나오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핵심은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것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공해차라는 표현에 전기차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저공해차와 순수 전기차인 무공해차를 나누고 각 항목별 보급 목표 달성 시 추가 지원금을 신설해서 순수 전기차에 더 힘을 실어줄 모양새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고성능 고효율 전기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보조금 산출 항목 중 하나인 에너지 효율 보조금 지급 기준을 5% 인상했고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인상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방식을 추첨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인데요.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비교적 상반기에 출시되는 차량들이 보조금을 독식한다는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추첨 방식도 실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500만원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지난 몇 달간 지겹도록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조금 관련 뉴스에는 온통 작년 대비 500만원 낮아진다는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 이 가격 기준 하락만큼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가격 기준인데요. 2021년까지는 트림별 기본 가격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 시험 결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전기차라도 구동 방식, 배터리 용량 등의 옵션 차이가 있기에 자동차 회사들은 판매 가능한 다양한 라인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2022년부터는 이 인증받은 사양의 기본 가격을 보조금 지급 가격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기아 EV6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V6는 총 7가지 사양으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기본형은 스탠다드이고 항속형은 롱레인지에 해당합니다. 2021년은 옵션은 옵션일 뿐 라이트, 에어, 어스의 기본 트림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100% 유무를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인증 사양을 살펴보면 가격표에는 옵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옵션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옵션을 적용하여 인증받은 항목을 빨간색 글씨로 구분해 봤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EV6는 기본 싱글 모터이기 때문에 듀얼 모터인 4륜구동을 사기 위해서는 무조건 300만원 옵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GT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트림은 19인치 휠 타이어를 기본 적용하고 있기에 20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40만원 옵션을 추가해야 하고 빌트인 캠 역시 60만원 옵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이렇게 옵션을 적용한 상태로 인증을 받았다면 옵션이 포함된 가격이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증은 모터를 추가한 4륜구동으로 받아놓고 트림 기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옵션이라는 명목으로 차량 기본 가격을 낮추는 꼼수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륜구동을 위해 추가되는 모터의 경우 300만원이란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100%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 50%로 줄어드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꼼수는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주로 쓰고 있는 전략 중 하나인데요. 만약 이대로 보조금 기준 가격이 최종 결정이 된다면 현대기아만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이란 오명을 벗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시도 없었고 그와 관련하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으니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조금 산출 방식을 살펴보면 작년과 보조금 금액이 줄어든 것 외에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비 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이 합쳐서 100만원 줄어들었지만 이행 보조금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은 작년과 같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비율만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다른 것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5,500만원 미만 차량 중 2021년 대비 차량 가격 인하 시 최대 50만원 상한선으로 30% 추가 지원해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었던 전기차가 올해 4,900만원으로 가격을 내렸다면 내린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데요. 바로 현재 최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행 보조금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과 가격이나 추가 지원금을 모두 더해서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 이행 보조금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을 합쳐서 100만원을 모두 받은 전기차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행 보조금 50만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테슬라와 같은 브랜드에서 가격을 인하해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로서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사는 작년과 동일한 차량이라는 것을 증빙해야 하고 연내 1회로 한정되고 추후 가격 인상 시 보조금도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연비 보조금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연비 보조금 최대 36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비 개수가 2를 넘어야 합니다. 이 연비 개수는 상온 연비 75%와 저온 연비 25%를 더한 값을 평균 가중 연비로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차량의 연비는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평균 가중 연비는 말 그대로 보조금 지원 차량들의 가중 연비를 평균을 낸 값이기에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이 평균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 시험을 완료하고 판매 대수가 100대 이상인 차량에 하나돼 해당 차량 평가 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되기에 분모값의 변화로 인해 작년과 동일한 비율의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2022년 보조금에서 유일하게 작년 대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행 보조금인데요. 이행 보조금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작년부터 목표 달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연기관 차량 위주로 생산했던 대상 기업에게 목표했던 전기차 판매를 달성하게 하여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이행 보조금은 재작년 최대 20만원에서 작년 최대 50만원이 되더니 올해는 최대 70만원으로 보조금의 10%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차주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전기차만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행 보조금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만든 내연기관이 없기에 내연기관 대비 달성할 목표 자체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연비와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모든 부분에서 높은 합격점을 받은 모델3 롱레인지의 작년 보조금이 800만원에서 50만원 부족한 750만원이었던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조금인데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의 차를 선택하면 혜택이 더 줄어드는 구조라는 이 현실 말이죠. 이해하기 힘든 이행 보조금이 작년보다 최대 20만원 늘어나자 그와 함께 이상해진 것이 바로 에너지 효율 보조금인데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고성능, 고효율, 특히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덜 되는 차량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의도인데 금액은 작년 대비 최대 20만원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것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항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최대 700만원이고 700만원보다 덜 받게 된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그 비율만큼 지자체 보조금도 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국비 보조금 100만원 줄었던 것은 알겠으니 중요한 것은 지자체 보조금일 텐데요. 아직 국비 보조금 지급 여부가 행정 예고 상태이므로 지자체 보조금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보급 대수와 보조금 규모는 1월 25일 이후에는 확정될 예정인데요.
그 와중에 서울시 보조금은 작년 400만 원에서 절반 줄어든 200만 원이 예상되기에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 원이 될 거라는 추측은 여러 루트로 접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 확정안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고정된 국비 보조금과는 다르게 지역별로 두세 배 차이가 있었기에 올해 역시도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지역별 보조금 차이가 크다 보니 위장 전입이라도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 구매자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해당 지역에서 최소 3개월 거주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 따른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기에 수용 여부는 지자체의 권한이겠죠. 리스나 렌트의 경우 리스와 렌트 업자의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 중 선택이 가능하니 기왕이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장전입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는 환수 대상이니 몇백 더 받으려다가 아예 뺏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시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수 관련해서도 꼭 체크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경우 출고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기간 중 차량 판매 시에는 매수자가 잔여 의무 운행기간 승계가 가능한데요. 만약 의무기간 내 수출이나 폐차로 인해 차량이 말소되면 아래 표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폐차될 시에는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다만 폐차로 인해 받은 보상 금액이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로 본인이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클 경우 환수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2022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아직 행정 예고이기에 관련해서 항목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 조건을 거쳐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에 따른 차량 가격의 대변혁의 시작은 설 연휴 기간에 발표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와 모델 Y 스탠다드의 가격 정책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많은 제조사에서 6천만 원 미만 대열에 합류해 전기차 사기에 여러모로 유리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가장 먼저 출시한 폴스타2 싱글 모터가 보조금 100% 상한선인 5,500만 원을 넘지 않은 5,490만 원으로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벌써부터 제조사들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치열한 눈치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올해도 전기차 사기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행정 예고가 확정되고 지자체 보조금 관련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